인버스 선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요. 이제 무조건 선택은 1배가 반영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기간 대비해서 1배를 선택하셔서 하는 게 가장 좋고 3배가 가장 낫죠. 3배가 가장 낫다. 그래서 3배는 장투하면은 그냥 까이는 게 1년에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서는 20%, 3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상방이든 하방이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나스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스닥 3배 상방이 1배보다 3배 더 수익이 돼야 되죠. 그죠? 돼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1배보다도 못한 구간이 생기게 돼요. 1000만원을 나스닥 상방에 1배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얼마, 50%도 100%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나스닥 상방에 3배를 1000만 넣었어요. 1배가 50% 오르면은 얘는 150%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150%는 커녕 50%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배는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 요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3배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에 단타하는 정도, 한 달 이상 가져가면은 한 달만 해도 한 몇 프로씩 까입니다, 이게. 지수가 똑같아. 한 달 전 지수랑 지금 지수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한 달간에 3배는 그냥 까여요. 그냥 몇 프로가 까인다고요. 1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1배는 까이더라도 되게 미미한데, 일단 국가별 PER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아무리 버블이 심하다고 해도 코스닥 150의 버블이 훨씬 더 심합니다. PER이. 물론 이제 미국이 일부 분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찐 개찐일 것 같긴 한데, 코스닥의 버블이 큰 이유는 2차 전지나 지금 제약주에서 여전히 버블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반등이 계속 조금씩 나오다 하는데 본격 반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카카오처럼. 지금 알테오젠, HLB 그런 시총상위들의 버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코스닥 150의 버블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코스닥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좀 버블이 크고, 지금은 좀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미국 나스닥하고 좀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필반도체,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끝없이 지금 추가로 오르고 있죠. 다시 오르면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늘 이래요. 이제 가장 지독하게 떨어진 놈들이 이렇게 다시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최고봉은 사실은 엔비디아가 아니고 최고봉은 HLB예요. HLB는 7번인가 8번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걔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가 아니라 마이너스 95% 막 나중에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정도의 HLB라는 그런 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버스들이 있는데, 문제는 괴리율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괴리율. 이게 ETF 아니면은 ETN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요거를 ETF 하나 있고, ETF 현재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영웅문 기준으로, 키움 영웅문 기준으로 요걸 누르시면은, 여기에 ETF 현재가 있고, 저 아래로 쭉 내려가서 찾아보시면 ETN 현재가가 있습니다. 그걸 띄우셔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이 괴리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러셀 인버스라고 하면 러셀 선물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기관에서 매도와 매수를 공급을 해주는 건데, 이 가격을 얘네들이 가끔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금 9,345원이라고 되는데, 이거의 적정가가 사실은 뭐 8천 얼마인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7천 얼마인데 9,000원을 받게끔, 그렇게 매수를 하게끔 한 게 예전에 레버리지 원유 사태입니다. 그때는 괴리율이 50%에서 100% 사이였어요. 그거는 매수하는 순간 마이너스 50%를 당하는. 그래서 ETF, ETN은 반드시 여기 보시면은 이게 IIV겠죠? 요거. 그러면 이 러셀 2000도 지금 적정가는 9,292원인데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9,300, 요거 이렇게 괴리율이 0.56. 그러니까 0.56%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0.5% 이내는 그냥 조금 아래, 한두 칸 아래 걸고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라이즈 미국 반도체 인버스를 보면 얘는 반영률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아래쪽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엉망일 줄 알았으면은 지난번에 이 인버스 많이 올랐을 때 좀 많이 처분을 할 걸 그랬어요. 이게 게다가 지금도 보시면은 이거의 적정가는 16,163이죠. 지금 물론 괴리율이 크진 않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매수 기준으로는 16,000 요거거든요. 좀 벌어져 있죠, 그죠? 요거는 아랫단인 거고 요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많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많이 벌어진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많이 1% 이상 벌어졌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1%를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팔 때 이게 물론 이제 16,200원에 던지면은 매수세가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해줘서 매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애 매수세가 없으면 이거 매도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요것뿐이 없어요. 미국 필반도체 인버스가 우리나라에는 이것뿐이 없는데 차라리 미국 거에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대체제로 요거는 반영이 괜찮거든요. 가격도 괴리율도 크지가 않죠. 0.24% 정도 되면은 지금 7,000인데 이 아랫단에 걸면은 6,983이니까 그래도 0. 몇 프로는 조금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보시고, 이거는 아래 위가 아주 탄탄하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매수 매도의 문제가 보통 없습니다. 이게 두 배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크면은 이게 매도를 못하게끔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문제는 요놈이 좀 문제다 지금. 요놈이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요걸로 갈아타야 될지 그게 문제고, 빅스라는 게 있습니다. 빅스에 대한 질문도 계신데 이건 S&P 500 기반이에요. S&P 500은 이제 나스닥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우도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버블이 있지만 좀 덜하죠, 나스닥보다. 이 빅스는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S&P 500 기반의 옵션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 나스닥이 S&P 500이 몇 프로 떨어졌나요? 어쨌든 그 기간에 이거는 100%, 20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10에서 40까지 급등을 합니다. 역사적 저점 한 9불대 정도, 8불에서 9불 사이가 역사적 저점이고요. 가장 크게 올랐을 때가 2008년인데 나중에 이걸 한번 갱신을 하겠죠. 근데 지금 16.4인데 이게 나스닥이 계속 추가로 더 오르게 되면 이게 한 1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모아가는 방식 취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 한 번에 들어가셨다가 이게 다시 9불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물론 9불 정도, 8불, 9불 정도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떨어지고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10불 한 초반까지도.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상승하겠죠. 변동성 지수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옵션이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는 있거든요. 빅스에 대해서 여러 들어는 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괴리율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꼭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플래티넘 선물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이득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도 괴리율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지금 13,200이 적정가인데 14,400. 지금 한 괴리율이 0.97% 정도 벌어져 있죠. 요런 거는 이제 보셔야 되고, 이게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77%가 괴리율이 벌어져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플래티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선물 기준으로는 거의 좀 단기에 60%가 올랐거든요. 선물 투자가 대박이었는데, 그래도 ETF가 다른 거보다 농산물의 천연가스보다는 반영률이 조금 괜찮아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 ETN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계속 오래 가져갈 수는 없고, 금 KRX 현물하고는 달라요. 이것도 ETN이라서 까이는 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 플래티넘도 이득을 조금씩 실현을 해야겠죠. 그 의견 드리고, 농산물을 한번 모아볼까 싶긴 한, 농산물이 이제 콘덴거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농산물을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굉장히 긴 기간 적립식으로 조금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ETF, ETN이라고 하는 게 1배라고 할지라도 약간씩 이렇게 사고 팔 때마다 0.2% 정도씩 이렇게 좀 손해가 보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선물이 제일 좋은데 선물을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지금 옥수수 선물이 올해 12월물은 412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12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올해 12월 지금은 사실 300 몇 불이에요. 지금은 보시면 6월물이 390 몇 불이었고 7월물이 409불인데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내년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45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 한 3개월을 장투한다고 했을 때, 내년 12월까지 장투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인 390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년 후에 가격이 이미 450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넘어가면서 이게 까입니다. ETF는 넘어갈 때마다 농산물 가격이 안 떨어져도 아까 말씀드린 390불과 450불 간의 그 괴리가 계속 롤오버 비용으로 까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390불하고 450불 차이만 까이는 게 아니고 좀 더 까입니다. 이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콘덴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물도 이렇게 까이는데 문제는 ETF는 더 까인다는 거예요. ETF 농산물은. 그래서 제가 ETF 농산물 장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농산물이 한 단기간에 2배, 3배 오르는 기간이 한 내년에 온다고 본다면은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 한 번에 하면 안 되고 조금씩 ETF는 저점을 계속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플래티넘이나 팔라디움은 제가 왜 ETF로 추천을 드렸느냐? 금속은 요런 게 덜해요. 금속은 1년 후라고 해서 조금 높은 정도지 이렇게 막 20%에서 30% 거의 30% 오른 거 높지 않습니까? ETF로 치면 한 30% 정도가 까이는 거예요. 1년 동안. 선물이 한 20% 정도 까이니까는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투자만 하면은 30%가 까이는데 농산물 ETF는 이 콘덴고 때문에 천연가스랑 그래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투자만 할 수 있다면, 농산물의 이 콘덴고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제 전 재산을 농산물에 걸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말씀드리는데 방법은 없고, 그나마 이제 농산물 관련 기업들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어님 질문 중에서 5천에 대한 목표를 한다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보도는 그냥 걸어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주가를 대통령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트럼프도 주가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게 어차피 그 뒤에 경제 대통령이 있는데 그 경제 대통령은 월가입니다. 유대 월가가 조절하는 거라서요. 우리가 뭐 아무리 국민연금으로 매수하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나스닥이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급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되고요.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 국민연금의 최종 목적지는 5천 이상. 물론 5천은 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코스피 자체는 여기서 저평가 지표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3천 넘어서 한 3천, 지금이 적정 정도. 제가 볼 때는 적정으로 이제 좀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좀 안 좋은 게, 지금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이 적정평가 종목을 매수한 게 아니고 하나오션이나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카카오나 게임주들 법을 만들었다가 급락했듯이 지금도 현대로템이라든가 전력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월가의 삐끼리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전력이나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이미 굉장히 쌀 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견인을 많이 한 후에, 그 다음에 트럼프 발언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 고점에서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카카오나 2차전지, 에코프로비언 그런 것처럼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늘 패턴은 비슷해요. 이게 그런 식으로 급등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긴 기간, 2, 3년 거쳐서 또 카카오도 얼마 전에 다시 올랐죠. 근데 이게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이거를 갱신하다가 또 떨어진 애들이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카카오는 이렇게 요 정도에서 또 다시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가 진행되고 있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한화 계열하고 두산 계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오를 수 있죠. 늘 기관의 물량으로 더 오를 수 있는데, 또 알테오젠 같은 애들, HLB 같은 애들 그냥 좋은 애들이 없어요. 다 불량한 애들, 다 카카오 꼴 날 애들, 카카오보다 더 심하게 날 애들도 있어요. HLB는. 몇 년 전부터 포스코 DX나 에코프로, BM, LNF 다 경고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르는 시기에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도 오르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는 다 패턴과 기관과 수명이 다 달라요. 이 작전주의 수명이 그 전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월가의 전주들은 지금 마저 3배 하방을 잡아먹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필반도체 하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엔비디아를 걔네들이 매집이 안 풀렸다기보다는 거의 무차익 공매수에 가까운 조작이 지금 월가가 가능해서 파생을 탈탈 털어먹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인버스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그래도 살아남고는 있죠. 저희가 지금 잠시 2배를 하고 있는데 2배도 길게 가져가면 좋은 건 아니고, 이제 국장을 좀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이 위험성이 있으니까는 인버스를 한 20% 정도는 남기면서 저희가 지금 한 80%까지 가까이까지 국장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70%에서 8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화님 말씀처럼 무조건 5천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외국인 동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시황 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동향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그런 얘기만큼 바보 같은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MB 때도, MB 때보다는 5천 할 가능성이 크긴 하죠. 왜냐면 그 당시는 이제 2008년도였고, 지금은 그때보다 수익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사실은 코스피의 적정가가 3,500에서 4,000 사이에 형성이 되고, 약간 버블이 간다면은 5,000까지도 갈 수 있는 게, 하지만 갈 수 없다고 못 박는 건 아니지만은 5,000 무조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마저 올라준다면은 어느 정도 올타임 하이, 지난 전고점 3,300인가요? 한 3,500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꺾이는 시점도 3,300 전에 꺾이기도 하고 3,300 살짝 넘겨서 꺾이기도 하고, 그거를 3,300 찍었다가 또 계속 꿀렁거리다가 또 3,400, 3,500 찍고 그 다음에 또 개폭락하기도 하고, 개폭락 지점이 3,800이 될지 4,000이 될지, 나스닥이 언제 꼬라박힐지, 엔비디아 언제 꼬라박힐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필반도체 3배 하방 서학개미들 그거 마저 이제 점점 순위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3배 하방에 하다가 지금 다 털리고, 지금 수학개미들 점점 꺾이고 있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또 상방 베팅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하방을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았던 투자는 지금도 이제 몇 년 전부터인가 제가 30% 인버스, 30% 미국 인버스, 미국 인버스나 코스닥 인버스, 70% 코스피 저평가 종목 이렇게 꾸준히 적립식을 해라. 100만원 투자하면 30만원은 인버스 넣고 이렇게 계속 해오셨다면은 상관없잖아요. 미국이 올라서 이제 인버스가 쌓였잖아요. 계속 매수하시면 돼요. 요거는 결국 둘 다. 요것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지만은 결국에 다시 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이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르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게 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평가 지수가 일본, 중국, 한국이었다. 일본 몇 년 전에 올랐고 중국 작년에 올랐고 한국 차례가 될 수도 있다. 그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와중에도 개인들이 많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소외시키는데, 삼성전자에서 개인 빠져나가는 걸 잘 보세요.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오면 또 삼성전자가 또 좀 크게 반등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주식을 제가 몇십 년 동안 보아왔지만은 이런 식으로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시기는 흔한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무조건적으로 있는 이 상승이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이 기간이 이렇게만 마감되는 경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 기간이 있으면 또 숱한 기간에 침체되고 하락하는 기간이 이렇게 존재하기 마련인데, 여기가 이렇게 올랐다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시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다만 개인들의 하방, 글로벌 개인들의 하방 투자 파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게 가져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분은 나쁘실 거예요, 이 얘기 들으시면은.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든 엔비디아든 간에 늘 그래요. 늘 경고하다 보면은 늘상 그렇고 늘상 나중에 폭락해서 울게 되는데,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다만 개인들의 이 단타성 성향 때문에, 하방에 대한 단타성 성향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길게 늘어지는 게 아닌가 보시고, 이번에까지 하방이 개인들이 털리고 나면은 나중에 하방칠 전이 없어질 시점 올 거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늘렸던 인버스를 또 많이 줄였던 인버스를 다시 또 크게 늘리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큼직큼직하게 얘기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산의 몇 프로를 배당해라, 금이나 백금이나 그런 것들, 지난 20년 기간을 본다면은 때로는 환율 외환으로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좀 큼직큼직한 이득을 취해드렸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스닥 인버스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지금 나스닥 인버스에 완전히 물려서 손 쓸 수 없는 분들은 1배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1배로. 그분들은 그냥 본전을 회복하거나 조금 이득 보는 정도로 마감이 될지도 몰라요. 1배도 좀 늘어지면은 까이는 게 있어서 그냥 두셔도 됩니다. 1배는 여러분, 나스닥 100 기준인데, 나스닥이 여기가 이제 23년 초거든요. 이때가 이제 나스닥이 1만 선 부근이요. 1만 선 초반대 부근이었고, 지금이 나스닥 100 기준으로 22,000인가 23,000 가까이 가고 있는데, 나스닥 100 기준으로 이 기간에 나스닥이 한 100%가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나스닥 인버스는 14,000에서 한 마이너스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버틸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세배랑 곧버스는 아작이 났어요.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투로 가시려면 무조건 1배로 하라. 이거는 나중에 나스닥이 급락하게 되면은 요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계속 분할로 모아가시면은 나중에 이런 기간에도 본전이 오잖아요. 계속 모아가시면 분할이 좋은데, 이미 좀 크게 손실을 봐서 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1배로 그냥 두셔라.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나스닥 인버스를 올인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국장 저평가 계속 투자하면서 가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신 분들 지금은 바꾸지 마세요. 마지막 주기기가 있을 겁니다. 나스닥을 이렇게 된 길에 미국 반도체도 더 와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6,000원,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버티세요, 그분들은. 지금 많이 넣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어쩔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인버스만 오래됐던 분이 또 방향성을 바꾼다? 그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고 두시면은 이게 5,000원 찍든 심지어 4,000원 찍더라 나중에 또 이렇게 크게 오르는 때가 올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적립식으로 3대7로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 남겨드리고 있는 요거를 지금은 또 어느덧 8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요거대로 조절하시던지, 이렇게 상방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은 중국으로도 먹고 일본으로도 먹고 지난 기간 동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버스에서만 꽂히셔서 본인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도 뭐 국장은 안 되고 중국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20% 아래로 줄이기가 좀 애매한데, 한 타임 정도 더 줄일 여력은 있긴 합니다. 지금 상황 봐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하락 조짐이 보이고 서학개미들이 다시 상방 폭주하게 되면, 저희는 이거를 지난번처럼 다시 50%, 60%까지 또 인버스 비중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분할로 하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5%, 10% 분할로 하는 거지. 예, 저희 어머니 전화가 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